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이런 기사가 금방 떴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가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 울산으로 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당사를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경청하겠다고요? 선대위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해 울산으로 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는 화를 내고 무단결근한 이준석 대표를 아주 꾸중하고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만난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이준석은 지금 무단결근 상태에서 부산,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온갖 비방을 퍼붓는데 요약을 하면은 윤석열을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자기는 윤석열 부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당대표가 후보 부하가 아니면 누가 부하입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거나 전략이 수정되지 않으면은 선대위에 참석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당무 거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윤석열 후보와 그 측근들에게 덮어씌우는데 그 논리가 완전히 이재명과 같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빌린 듯이 하는 이런 이준석, 그리고 나이로 치면은 아들뻘 되는 이준석에 화를 내야 할 대통령 후보가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많은 것처럼 사과하러 가는 것처럼 경청하러 간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죠. 그건 좋은 말씀을 경청하는 거지. 이렇게 폐륜적인 아들뻘 되는 직속 부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 악착 같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악착 같은 김정은 정권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도자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윤석열 후보는 이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화를 내야 될 때 굽힙니다. 화를 내야 될 때 굽히는 사람을 우리가 노예라 그럽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노예 근성을 봅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3차례 됩니다. 전두환 관련 발언은 그게 사과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는 채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를 방문했어요. 광주 방문할 때 오지 말라고 막 막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왜 갑니까?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조문 가겠다고 해놓고 주변에서 말리니까 안 갔습니다. 조문을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조화도 보내지 않았어요. 초지 일관이 없어요. 한 분 결정한 것은 그냥 가야죠.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 별세하는데 조문을 하지 않는다? 그 조문하면 비판받을까 싶어서 안 한다? 물론 조문하면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비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자기 표가 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은 어차피 윤석열 표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저런 행동을, 막 가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리프레시 한다는 말로 이준석을 편들어 주었어요. 이준석과 맞서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으려고 하다가 계속 기자들이 이준석 편을 들어가지고 윤석열을 공격을 하니까
이제 윤석열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굽히고 들어가면은 표가 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표 계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표가 옵니까? 아니면 이참에 이준석을 딱 정리하는 게 표가 옵니까? 어느 쪽에 표가 옵니까?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면 표가 온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준석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여 준다? 저 이준석의 형태로 봐서 하다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윤석열 후보 공격을 하면서 후보 교체론을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회방꾼 둘이가 지금 김종인,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는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종인은 완전히 상왕으로 지금 모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선대위에 몸을 담을 때 왜 이게 윤석열 필패로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안철수와 손잡지 못하면은 윤석열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도 완전히 지금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정도 이기던 윤석열이 이준석, 김종인에게 휘둘리니까 지금 36대 36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에 뒤떨어지게 생겼습니다. 한때 10%포인트 이겼어요. 이 모든 게 윤석열이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휘둘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제거를 해가지고 김종인과 이준석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기일전해서 뛰면은 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가서는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김종인은 안철수와 손을 못 잡도록 붙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이참에 정리하지 못하면은 윤석열은 3월 9일 선거에서 저는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붙들어야 한다. 홍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 일부 원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더구나 이거는 국민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단 가출해가지고 조직 윤리를 허물고 있는 이 젊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이 어린 이준석을 여기서 응징하고 경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당대표라도 이런 식으로 조직 윤리를 위반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정치인이 해야 할 교육 기능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어쨌든 떨어지는 지지율을 좀 회복할까 싶어서 울산으로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준석은 이제 어떤 인간됨인지 거의 인격 파탄자입니다. 조직 윤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조직 윤리를 부인하는 당대표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 말단 직원이라도 안 되는데 그 조직의 장이 조직 윤리를 짓밟으면 그 조직은 와야 돼버립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은 남 탓하고 사과하지 않고 더구나 사람을 향해서 하이에나라고 욕하고 파리떼라고 욕하는 이 이준석에게 윤석열이 지금 경청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달려간다. 희극적 상황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선된다고 한들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종북 좌익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그리고 당내 분열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